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의료 데이터 안전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료 데이터의 안전 활용을 위해서 정보 주체, 사회, 데이터 보유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저는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유수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대통령직 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보도한 발표 자료에 따른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강정보 혹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민감정보라고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 다시 말해서 환자들이 본인의 데이터들을 제공하거나 혹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이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 결과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일반 국민 1,000명 이상 그리고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였는데요. 의료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의 정보들을 가장 많이 제공하겠다라는 의사로 답변한 것이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만큼 보건의료 데이터들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이것을 활용했을 때 기술과 또 의료적인 발전에 대한 그 정보 주체를 포함한 사회의 기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가 많은 보건의료 데이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법에서는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에서는 진료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처방을 받거나 혹은 진료를 받았던 정보들 혹은 입퇴원 기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혹시 영상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영상 자료들이 이런 진료 데이터의 한 종류로 포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데이터들도 보건의료 데이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는데요. 의약품이나 혹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했었던 환자들의 데이터들, 그리고 유전자 연구 혹은 검체에 따른 유전 정보, 역학 정보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는 연구들, 설문조사나 관찰 연구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한 보건의료 데이터 중에 한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가 공공적인 성격으로 공공 데이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심평원, 공단, 통계청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보험료 관련된 데이터, 진료 내역 관련된 부분들, 사망정보 같은 정보들이 공공 데이터의 한 종류입니다. 또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중요한 데이터일 수가 있는데 환자 기기나 환자의 모니터링 장치 기반의 데이터들도 기기 데이터로 보건의료 데이터 중에 한 데이터이고 최근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 종류가 있는데요.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하는 생활 습관들을 측정하는 데이터가 그 중에 예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을 착용하고 우리의 식습관이나 혹은 건강 상태 등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는 그런 앱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측정하는 데이터들이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하는 또 보건의료 데이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앱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자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환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헬스 데이터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그 진단을 혹은 검사들을 보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의료 데이터가 활용되고 개발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굉장히 재밌게도 정보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인데요. 개인정보 안에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두었고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의 일부이다라는 부분들을 우선 구분했습니다. 개인정보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가명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명정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설명드린 그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을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이 가명정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만들어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의 조항에 따라서 통계 작성, 그리고 과학적 연구,
공익적 보존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가명 정보로 활용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 아까 딜레마 상황에서 이 한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퀘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로서 이번 앞서서 설명드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데이터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만약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다시 말해서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기관 외에 제공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데이터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가명 정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실시할 수 있는 썰드 파티, 그러니까 제3자로서 연구자나 혹은 해당되는 기술 개발자가 아닌 제3자로서의 데이터 담당 부서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이터 담당 부서를 통해서만 적절한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만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엔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권고 사항에서도 해당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목적이 허용되는 경우 데이터는 식별자의 분리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트러스트 썰드 파티라고 하는 그런 제3자의 개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데이터의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본 그런 정책 자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행돼야 되는 조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다시 말해서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하고 이것을 좋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과 공유를 하거나 혹은 다른 연구자와 공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명확한 책임 관계들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재제공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를 하고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나누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가명 처리하는 담당 부서들, 시스템으로서의 가명 처리를 하는 그런 플랫폼 혹은 인간으로서의 그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관 차원에서 일관되고 통합적인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의료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기관 차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기관을 보호하고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발표한 부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수집이 악용되거나 무분별한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정보 주체의 권리는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해당되는 정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의를 받았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 주체, 그리고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명 처리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했을 때 문제인데요. 권리는 보장이 되지 않고 가명 정보는 적절하게 또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개인정보,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이 되거나, 또 A라는 보유기관에서 B라는 기관으로 데이터들을 제공했지만 그 B라는 기관이 C라는 기관으로 또 재제공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해당되는 그 기술 개발이나 연구가 끝나면은 해당되는 데이터는 파기되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 보유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 주체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정보 주체를 대신해서 대변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한번 해당되는 정보가 적절하게 가명 처리가 됐는지 여부, 그리고 반출에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확장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기술 개발이 이런 의료적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감염 처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계속 개발이 돼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치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감염 처리 수준들은 굉장히 적절하게 만드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감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의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반대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해당되는 기술이 적절한지를 또 인증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의 마련들이 필요할 때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은 쟁점들도 역시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해결하고 또 남은 쟁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안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 이 부분 담았습니다. ICH-GCP라고 하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 예측 가능한 위험과 불편함이 임상시험 대상자와 사회에서 예상되는 그런 이익과 비교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임상시험은 반드시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때만 시작될 뿐만 아니라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야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정보 주체와 사회의 이익과 위험이 항상 비교돼야 되고 이것이 사회와 대상자,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받는 위험이 이익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때나 혹은 이것이 상회할 때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제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고 이게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유네스코에서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를 2017년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버넌스, 교육, 그다음에 역량 추구, 그리고 이익 공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 개념으로는 그런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빅데이터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인프라 형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서비스나 기부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가치와 이러한 공익적인 가치가 창출되는 이런 쟁점들이 굉장히 또 딜레마 사항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하나하나의 동의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제공이 가능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최소화되고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데이터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의 문화들이 형성이 될 때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활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이를 위해서 또 반대편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또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에 대한 마련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도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데이터에 대한 논문은 아니나 제가 임상시험에 대한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지난 논문을 썼었던 부분에서 인도와 우리나라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려고 했던 동력과 임상시험을 참여를 거절했었던 이유를 분석한 부분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동력이 이타성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료적인 혜택이 1위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이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데이터들을 제공했었을 때 어떤 것을 원하고 참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서도 또 연구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익들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의 지속적인 조사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용 가능하고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데이터의 흐름과 또 보호가 필요한데요. 이런 지속 가능성들 그리고 신뢰 가능성들, 포용 가능성들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사회, 정보 주체, 그다음에 정보 보유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위험의 요소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의 보유기관과 이런 창출 기업들은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감이 있고 또 신뢰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1대1 대응으로 소유권 개념으로 분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혹은 그 집단, 환자의 집단에 배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었던 많은 주제들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한 환자군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거나 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정말 환자군들이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취하고 그들의 이익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했을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보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익 창출 기업과 사회가 또 의료기관을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의료 데이터는 환자가 진료를 보는 그 데이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진단 등의 전문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해석들이 전문적이었을 때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마련됐을 때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진들의 진단 등 전문적인 해석과 데이터를 또 관리하고 앞서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갖추면서 보호하는 그런 수준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종합될 때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발현되는 그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관리 수준과 보호 수준, 그다음에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또 관련된 적절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사회에서는 의료 데이터의 비용과 노력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사항들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손 들고 발표해 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적된 의료 데이터를 통한 연구 및 발전이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 목적을 위한 통합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수집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것들을 결국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플랫폼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기반 환경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인 형태로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들에 대한 구성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들은 한 기관의 정보가 또 다른 기관에 연결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자체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침해가 되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방향과 또 다른 방향으로 오도될 수가 있거나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각 기관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폐쇄망 환경에서 보호를 하고 프로텍션을 합니다. 환자와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는 의료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해당되는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항들은 의료법 21조의 그 기록의 열람의 제한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플랫폼, 그러니까 EMR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각각 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반출이나 혹은 해당되는 데이터 그 자체, 로우 데이터 그 자체를 볼 수 없도록 폐쇄망 환경에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것이 그 목적 하에서는 다른 기관의 정보와 연계 결합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은 대상자의 동의가 없이는 해당되는 데이터는 반출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또 설정이 되고 또 같이 공유가 될 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